조선 후기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의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맥이 없었습니다. 숨이 없었습니다. 몸이 차가웠습니다. 가족들이 수의를 입혔습니다. 관을 짰습니다.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새벽이었습니다. 관 안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죽었던 그 여인이 눈을 뜨고 관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관 뚜껑을 힘겹게 열며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은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라 했습니다. 의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두가 기적이라 했습니다. 하늘이 살려준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눈은 기적을 만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눈 안에는 살아있지만 갇혀있는 사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발견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져다 준 약 사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약 사발 하나가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왜 죽었던 걸까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기적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라진 비녀 사건이 마무리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연화의 이름은 포도청 안에서 조금 달라진 방식으로 불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모였습니다. 여종처럼 불리고 여종처럼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포졸들이 지나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리들이 사건 기록을 들고 먼저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민원인들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연하라는 다모 계십니까? 연화는 그 변화를 크게 반기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름뿐이었으니까요. 해야 할 일은 여전했고, 억울한 죽음은 여전히 있었으며, 진실은 여전히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는 포도청 뒤편 창고에서 사건 기록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묵은 먼지 냄새가 나는 서류들, 해결된 것들, 미결인 것들, 그리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들. 세상에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죽음이 더 많다. 그것이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다. 그때 박돌쇠가 뛰어왔습니다. 연하다모,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떤 것이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연화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소? 한양 외곽 서씨 댁입니다. 사흘 전에 죽은 여인이 오늘 새벽 눈을 떴다고 온 동네가 난리입니다. 연화는 그때서야 손을 멈췄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보통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하지만 사흘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의원이 죽음을 확인했습니까? 예. 동네 의원이 맥을 짚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수의를 입히고 관까지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연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곳으로 가봐야겠소. 서씨댁이 있는 동네는 한양 외곽의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논과 밭 사이로 기와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 달구는 소리와 안악들의 빨래 소리가 익숙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만큼은 달랐습니다. 서씨 댁 대문 밖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웃들, 지나가던 장꾼들, 아이들까지.
저마다 목소리를 낮추고 수근거렸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귀신이 씌인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냥 가사 상태였던 거지. 가사 상태? 사흘씩이나? 맥도 없었다는데? 의원이 죽었다고 했다잖아. 무서운 소리 하지 말어. 연화는 그 무리를 해치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안은 대문 밖과 달리 고요했습니다. 집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작은 헛간. 마당 한쪽에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봄에 꽃을 피웠을 그 감나무가 이제 초록잎을 가득 달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한익, 죽었다가 살아난 여인의 아버지였습니다. 나이는 50쯤이었는데 그날 그는 예순처럼 보였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깊었고 손이 쉬지 않고 떨렸습니다. 사흘 동안 딸의 죽음과 부활을 겪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한익 씨 되십니까?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도청에서 오셨습니까? 예, 다모. 연하라고 하옵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서한익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시지요.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설인입니다. 나이는 23입니다. 따님이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열흘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운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밥맛이 없고 몸이 무겁다고. 그런데 점점 나빠졌습니다. 밥도 못 먹고 물도 잘 못 삼키더니 결국 서한익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사흘 전 새벽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의원은 뭐라 했습니까? 몸에 도끼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다고. 그냥 기도하라고만 했습니다. 의원이 죽음을 직접 확인했습니까? 예. 2번 확인했습니다. 맥이 없었고 숨이 없었습니다.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의원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죽었다고. 그래서 수의를 입히고 관을 준비하셨군요. 예. 장례를 치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아내가 관 앞에서 밤새 곡을 하다가 새벽에 관 안에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가 열어보니 서한익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설인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관 안에서. 관 안에서 눈을 떴다. 사흘이 지나서 그 사흘 동안 그 안에 있었다는 뜻인가? 지금 설인 씨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표정도 없고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냥 멍하니 천장만 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말이 없다. 몸을 못 움직인다. 그것은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다. 설인 씨를 직접 볼 수 있겠습니까? 서한익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연화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불 위에 누워있는 설인,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 박씨. 박씨는 연화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사흘을 울다가 이제는 눈물도 마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포도청에서 오신 분이세요? 예, 잠깐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비켰습니다. 연하는 설인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설이는 연하가 왔는데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같지 않다. 살아 있는데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눈 안에 무언가가 없다. 아니, 있는데 닫혀 있다. 갇혀 있는 것이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서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있다. 하지만 너무 느리다. 건강한 사람의 맥이 아니다. 그렇다고 죽어가는 사람의 맥도 아니다. 마치 모든 것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연하는 맥을 짚으면서 서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피부색, 눈동자, 입술이 조금 파랗다. 혈색이 없다. 열은 없다. 오히려 차갑다. 몸 전체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연하는 서린의 손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화장대, 옷걸이, 작은 경대,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탁자. 탁자 위에 약 사발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야,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일반 탕약 냄새가 아니다. 연하는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약은 어디서 났습니까? 아, 저것은 의원 것이 아니에요. 보름 전쯤 이웃분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서린이가 기운이 없다고 하니까 이걸 먹이면 좋아진다고. 어떤 이웃분이요? 옆집에 사는 정기문 씨요. 혼자 사는 분인데 전에 의원 일을 도왔다고 해서 약에 대해서는 잘 아세요. 정기문, 처음 나오는 이름이다. 옆집, 의원 일을 도왔다. 약을 안다. 그 약을 먹이셨습니까? 예, 열흘 전부터요. 처음에는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나빠져서. 연하는 사발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다. 약재 냄새인데 이상하다. 일반 보약이 아니다. 뭔가 섞여 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사발을 천으로 감쌌습니다. 이 약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예? 네, 그러세요.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서린은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주 잠깐, 서린의 눈동자가 연하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봤다. 나를 봤다. 말은 못해도 보고 있다. 눈 안에 무언가가 있다. 갇혀 있는 것이다. 몸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연하는 조용히 서린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서린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알았습니다. 그 눈이 듣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연하는 포도청으로 돌아와 가져온 약 사발을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이름은 임덕수. 나이 60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약을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임덕수는 약 사발을 들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냄새를 맡고 색을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조금 찍어 혀에 살짝 갖다 댔습니다. 연하가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기력 보충 당약처럼 보이지만 임덕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부자라는 약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요? 예, 박꽃이라는 식물 뿌리에서 얻는 약재입니다. 제대로 쓰면 좋은 약이 되지만 용량이 과하면 독이 됩니다. 심장과 맥을 느리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심장과 맥을 느리게. 그렇다면 이것을 꾸준히 많은 양으로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기운이 없어지고 식욕이 줄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 다음은 몸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체온이 내려가고
맥이 아주 약해지고 숨도 거의 안 쉬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에는 임덕수가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숙련된 의원도 죽었다고 착각할 정도가 됩니다. 죽인 것이 아니었다. 죽은 것처럼 만든 것이었다. 부자를 꾸준히 조금씩 먹여 맥과 숨을 거의 먹게 만든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관에 넣는다. 땅에 묻는다. 그 안에서 연하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지속됩니까? 먹인 양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 정도 농도라면 2, 3일 정도입니다. 이야 기운이 빠지면 스스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나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한동안 몸이 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눈은 뜨는데 말을 못하거나 표정이 없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서린의 상태가 정확히 그것이다. 서린은 죽은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약으로 죽은 것처럼 만들었던 것이다. 이 약을 처음부터 이 목적으로 조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자를 이 정도로 정밀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의원이거나 아니면 약을 아주 오래 깊이 다뤄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집 사는 정기문 의원 일을 도왔다. 약을 안다. 이 약을 가져다 줬다. 박돌쇠 군 예, 서시댁 근처에 정기문이라는 사람을 찾아보시오. 내일 아침 일찍. 다음 날 이른 아침, 박돌쇠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기문을 찾았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에 혼자 살고 있고 원래는 한양에서 의원 보조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원 보조. 약을 다룰 줄 안다. 맞다. 그런데 연하다모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서씨 댁에 서린 씨 말고 언니가 한 명 더 있었다고 합니다. 연하가 멈췄습니다. 언니요? 예. 이름은 서연이고 올해 25이었다고 합니다. 2달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병으로요. 갑자기 쓰러져서 열흘 만에. 2달 전. 언니가 먼저 죽었다. 그리고 이번에 동생이 죽을 뻔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증상으로? 서연 씨 증상이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기운이 없고 밥을 못 먹다가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면서 숨이 끊겼다고 합니다. 의원이 확인했고 바로 장례를 치렀다고. 연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가 지금 어디 묻혀 있소? 마을 뒤 야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연하는 이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봐야겠소. 이른 아침 햇살, 서연의 무덤은 야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아직 새 봉분이었습니다. 2달밖에 되지 않아 잔디도 아직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봉분 앞에 서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리는 사흘 뒤 깨어났다. 그렇다면 서연도 같은 방식이었다면, 만약 서연이 관 안에서 깨어났다면, 이미 땅에 묻힌 뒤였다면, 연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이 일을 오래 했지만 이런 생각은 늘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했습니다. 이 무덤을 파야 합니다. 예? 무덤을요? 그건 허가가 있어야. 내가 책임지겠소. 삽을 가져오시오. 무덤을 파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돌쇠와 포졸 둘이 번갈아 삽을 들었습니다. 연하는 그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드디어 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관 앞에 쪼그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난 모습이었습니다. 연하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관 안쪽 뚜껑을 봤습니다.
손톱 자국이다. 안쪽에서 긁은 자국. 힘껏 반복해서 긁은 흔적이다. 연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포졸들도 굳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늦었구나. 그 말이 바람에 실려 소나무 숲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죽음, 설인의 기적 같은 생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이으면 한 가지 사실만 남았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죽은 것처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했습니다. 서연에게는 성공했습니다. 설인에게는 실패했습니다. 연하는 생각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설인이 더 빨리 깨어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용량을 줄인 것인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서연과 설인, 이 두 자매가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연하는 새벽에 박돌쇠를 불렀습니다. 정기문을 데려오시오. 임의로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하시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돌쇠는 혼자 돌아왔습니다. 정기문이 사라졌습니다. 없다고요? 네.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한테 물어보니 어젯밤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젯밤 내가 서씨 댁에 다녀온 직후 누군가 정기문에게 알린 것이다. 짐은 있습니까? 옷까지 몇 개가 없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급하게 챙겨서 나간 것 같습니다. 연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망쳤다. 그렇다면 정기문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결정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배우가 있는 것인가? 정기문의 집을 샅샅이 수색하시오. 정기문의 집은 단추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살림살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집다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엌 쪽 선반을 살피던 박돌쇠가 소리쳤습니다. 연화 다모, 여기 뭔가 있습니다. 선반 뒤쪽 깊숙이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연화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가는 바늘 여러 개, 작은 유리병 2개, 그리고 빽빽하게 글씨가 적힌 종이 몇 장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유리병을 들어 빛에 비췄습니다. 투명한 액체였습니다. 임덕수 의원을 불러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부자에서 추출한 원액입니다. 아주 정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피부에 직접 주입하면 효과가 훨씬 빠르고 강합니다. 먹이는 것보다 얼마나 더 효과가 큽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먹이는 방식은 열흘이 걸리지만 이것을 주입하면 몇 시간 안에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더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서연에게는 이것을 썼을 수도 있다. 더 빠르게, 더 오래. 그래서 서연은 깨어나지 못했다. 관 안에서 눈을 뜨고도 이미 너무 늦었던 것이다. 연하는 종이들을 펼쳤습니다. 날짜들, 용량들, 약재 이름들, 그리고 이름이 2개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 설인, 그 아래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지시인 최형준. 연하는 그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최영준, 이 사람이 정기문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입니다. 서연과 설인을 처리하라고 한 사람, 박돌쇠 군, 최영준이라는 이름을 아시오? 최영준이요? 혹시 한양 북쪽 최씨 가문 사람입니까? 그 집이라면 꽤 큰 집입니다. 연하는 서한익을 다시 불렀습니다. 서한익은 연하 앞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최영준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서한익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 사람을 왜? 서연 씨와 서린 씨에게 일어난 일이 그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한익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가 최영준과 혼담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혼담이요? 예. 최 씨 집안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우리 집은 집안이 변변치 않아서 처음에는 좋은 자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도 싫어하지 않았고 그런데 혼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습니다. 최영준 쪽에서 갑자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파혼. 그리고 2달 후 서연이 죽었다. 파혼 이후에 서연 씨가 어떠했습니까?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이웃 정기문이 자주 왔습니까? 서한익이 멈췄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기문이 오기 시작한 것이 서연이 아픈 것과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웃으로서 걱정해 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서한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자가 약을 가져다 준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이웃인 줄 알았습니다. 정기문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악한 것이 늘 악한 얼굴을 하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영준이 파혼을 통보할 때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는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아는 것이 너무 많다고. 연하는 그날 밤 포도청 기록 창고에서 최형준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뒤졌습니다. 최형준, 나이 35, 한양 북쪽 최씨 가문의 장손. 가문은 대대로 관직을 지낸 집안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3년 전 기록에서 멈췄습니다. 3년 전 최형준의 아버지 최진수가 돌아가셨다. 사인은 갑작스러운 병사. 그런데 그때 증상이 기력 저하, 식욕 감소, 몸이 차가워짐, 갑작스러운 맥소실. 서연과 서린의 증상과 똑같았습니다. 연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영준이 아버지에게도 같은 방법을 썼던 것인가? 아버지를 먼저 죽이고 가문의 재산을 차지했다. 그리고 서연이 그 현장을 목격했거나 알게 됐다. 그래서 파혼을 하고 서연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다. 서린도 함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는 것이 너무 많다는 말의 의미. 서연은 최형준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살아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한양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영준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정기문이 도망쳤다는 것도, 내가 기록을 찾아봤다는 것도, 이 순간이 중요하다. 연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서린의 상태가 어제보다 나아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하는 서린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린이 반쯤 몸을 일으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 씨가 옆에서 미음을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연하가 들어오자 서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서린은 잠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봤습니다.
연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언니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 씨 집에 다녀온 날 최영준이 아버지께 드리는 약에 무언가를 섞는 것을 봤다고, 자기가 직접 봤다고. 연하는 숨을 참았습니다. 언니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파혼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상심해서 몸이 약해진 것인 줄만 알았는데 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러면 언니가... 서린 씨, 지금 해주신 말씀이 이 사건에 아주 중요합니다. 서연 씨가 최영준이 약을 섞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 말했다는 것. 예,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린 씨 덕분입니다. 살아주셔서.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연하는 포도청 관리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정기문의 집에서 나온 기록과 유리병, 약 사발의 성분 분석, 서연에 관해서 발견된 손톱 자국, 그리고 서린의 직접 증언. 관리는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 씨 가문이라면 쉽지 않소. 그 집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증거가 있습니다. 정기문에 잡힐 기록에 최영준의 이름이 지시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목격자도 있고 성분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기문은 아직 잡지 못했소. 정기문을 잡으면 자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최영준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는 오래 고민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형준은 그날 오후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이러는 게요? 최 씨 가문에 감히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연하가 정기문의 기록을 그 앞에 펼쳐놓았을 때 최형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닫혔습니다. 사흘 뒤 도주했던 정기문이 충청도에서 잡혀왔습니다. 정기문은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최형준이 시켰습니다. 서연이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처리해달라고 서린이도 함께 돈을 많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연하가 물었습니다. 서린 씨 용량을 줄인 것은 왜입니까? 정기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서연이가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서린이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줄였습니다. 정기문의 마지막 양심 하나가 서린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 연하는 서씨 댁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서린은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연하는 서린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는 억울했겠지요. 예, 언니는 그저 나쁜 것을 보았고, 그래서 말했지만 그게 언니를 죽인 것이 됐으니.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모 어르신, 언니가 억울하지 않게 됐습니까? 연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났고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서연 씨가 무엇을 보았는지, 왜 그 일을 당해야 했는지, 그것은 이제 지워지지 않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그게 서연 씨가 가장 바랐을 것입니다.
서리는 고개를 들어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서씨 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서연은 나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음이 됐습니다. 관 안쪽에 남은 손톱 자국. 연하는 그 흔적을 오래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자기 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듣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갇히는 것.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살아있지만 사라진 것처럼 되는 것. 연하는 걸으며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맑은 여름밤이었습니다. 지난 사건 때는 비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맑은 밤입니다. 하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맑은 밤에도 어두운 곳은 있다는 것을. 별이 빛나는 밤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연하는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밤길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연 씨, 이제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말이 여름 밤바람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별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연하가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오늘 이야기는 죽은 것처럼 만들어진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살아있지만 갇혀 있어야 했던 서린.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서연. 그리고 그 진실을 끝까지 파헤친 다모 연하. 세상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별밤 이야기 서재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연하의 다음 사건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별밤 이야기 서재는 앞으로도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조선의 어느 골목 어딘가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밤 부디 편안하게 쉬시고 따뜻하고 깊은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